고재우 씨가 쓴 제주 4.3 진상은 이렇다 하는 거에 보면은 남로당 그 조직도, 그 다음에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 그 다음에 혁명투쟁위원회 조직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오르고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5.10 재헌의원 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다. 그게 그 전국적으로 200개 선거구인데 제주도에는 3개 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 1개고 북제주 지역에 이제 갑부, 울구해서 2군데인데 이 남로당이 어떻게 그 저항이 심했는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그 위에 산으로 들로 이렇게 이제 강제로 몰았지요. 스스로 간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협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아갔죠.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못하게 됐고, 또 일부 마을에는 그 투표소를 습격해 가지고 투표함을 탈취해서 소각하고 투표인 명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그 소각해 버리고, 그러니까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투표율이 안 돼 가지고 2군데는 무효로 돼 가지고 1년 후에 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유엔이 300석을 배정하고 100석은 이제 북쪽이었는데 선거가 안 되니까 북쪽 선거구 의석 100개는 남겨놓고 200개 선거구에서만 선거를 했습니다. 육지부에도 상당히 그 50선거 반대 투쟁은 있었거든요. 남로당이 그 치열하게 그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무난하게 그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일하게 2군데가 해서 198명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네 번째 근거입니다. 1948년 5.10 재헌의원 선거 때 선거인 등록률 91.7%, 투표율 95.5%로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를 받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은 8년 7개월 이상 항적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라고 한 것은 첫째 그 유엔이 승인하에 임시 그 감시위원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감시하면서 실시했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뭐 유엔 통계가 다르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그 선거인 등록률을 보였고, 또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뽑힌 그 재헌위원이 헌법을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못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를 해서 제주도에서 2개 선거구가 파탄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민중항쟁이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헌의회 선거 투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도 이렇게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그렇고, 그 선거가 그 우리 단군 이래 최초로 공화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구분도 없고 신분 차별도 없고 1인 1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거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이런 그 원칙 하에서 선거를 했고, 스위스나 뭐 미국이나 영국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가 참정권을 가진 것은 극히 근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3년 만에 우리가 그런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표했다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8년 7개월 이상 항적하였다, 이런 표현을 그것은 우리가 48년 8월 15일
정식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그 합법 정부로 이제 승인도 받고 했는데, 아니 국민 절대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또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하에 탄생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장 부대가 관공서를 습격하고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이 그 항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란이지. 이들은 스스로를 뭐 국가로 생각했든지 그래서 인민해방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아주 체계가 정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혁명투쟁위원회라는 것을 48년 10월 24일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소련식으로 이걸 그 개편해 가지고 군 부대에 그 정치위원을 두었습니다. 중대 단위에도 정치위원을 두고, 그 정치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외상보다 그 밑에 이제 아주 실권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위원들이 상부의 그 지령을 받아서 그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이행되는 거를 확인, 감독하고 조정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하고, 이러한 역할을 정치위원들이 했죠. 그것을 그 중대 단위까지 다 배치했다는 것은 완전히 소련식으로 군대를 개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련식, 북한식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회사라면은 경영하는 파트가 있고 정치 파트가 있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파트가 항상 경영 파트 위에 선다고 해야 될까요? 군도 전투 파트가 있고 정치 파트가 있는데 정치 파트가 항상 야전군 파트, 작전 파트를 장악을 하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통제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른바 그 4.3 세력들이 만들었던 이른바 인민해방군은 조직부터가 벌써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식 편제를 그대로 따른 거네요. 네네. 고재우 씨가 쓴 제주 4.3 진상은 이렇다 한 거에 보면은 남노당 그 조직도, 그 다음에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 그 다음에 혁명투쟁위원회 조직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오르구, 그 영어로는 오거나이저라고 하는데 보통 올구 또는 오르구 이렇게 그 부릅니다마는, 그것이 그 조직 지도원이라고 해서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제주도당에 파견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김봉현이가 4.3 그 주동자인데 일본어로 도피해 가지고 거기서 쓴 그 제주도 4.3 투쟁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저 중앙당에서도 뭐 이창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중앙당과 전남에서 파견된 이런 그 올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관광 온 건 아니거든요. 대개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해서 여기에 파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파견되면 중앙당 지시를 직접 그 행동부대 이덕부나 김달삼에게 직접 지령을 하는 거죠. 올구들의 신원은 나중에 다 특정이 됐습니까? 그 저 실명으로 그 조직도에 나와 있습니다.